자,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기술역학 배우셨을 거예요. 그쵸? 이제 오늘은 이제 분석역학, 정말 역학 중에 되게 하이라이트인 분석역학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역학, 이게 슬슬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험역학도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역학으로 생태학적 역학, 얘도 소홀히 할 수는 없어서 얘 들어갈 거고, 작전역학, 이론역학, 이민자역학, 네,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술역학은 크게 세 개로 나눠서 기술한다 라고 표현했거든요. 인적 변수, 기억나셔야 돼. 그리고 지역적 변수, 그 다음이 시간적 변수, 이렇게 나눠서 기술을 한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지역적인 변수로 접근을 할 때는 점지도를 작성한다라고 얘기했었던 것도 기억나실 거야. 그 다음에 시간적인 변수로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면 여기에서는 그 유행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행 곡선에 대해서 오늘 배우실 건데,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예방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유행 곡선이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대부분 예방의학의 문제를 슬슬 베껴내고 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렵게는 안 할 겁니다. 아주 쉽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 유행 곡선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여기는 이제 시간이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시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발생한 환자 수예요. 발생 환자 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합시다. 9월 1일 날 코로나19 환자가 1명 발생이 됐어. 그럼 한 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2일 날 코로나 환자가 2명이 발생이 됐대. 그럼 2명. 그래서 2명일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2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9월 3일 날 환자가 1명 더 생겼대. 1명.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환자가 발생이 되지 않았다.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유행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유행곡선이 딱. 단일봉입니다. 단일봉. 자, 단일봉인데 이 유행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최초의 환자는 오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해서 오늘 내가 발생되진 않겠지. 잠복기가 좀 지났겠지. 잠복기가 지나서 환자가 발생이 됐을 겁니다. 결국 얘는 최단 잠복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최단 잠복기가 되는 거고, 가장 환자가 많이 발생됐을 때를 평균 잠복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자가 발생됐던 거를 뭐예요? 최장 잠복기가 되는 거죠. 결국 유행곡선을 통해서 잠복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최단, 평균, 최장 잠복기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 유행곡선을 그리는 게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들입니다. 그래서 이 잠복기를 알면 얘가 어떤 애구나, 바이러스인지 박테리아인지 어떤 질병인지도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행곡선을 그리는데, 아까 말했대로 단일봉은 한 가지 원인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원인이 확 있다가 싹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고온을 이루어. 그리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자, 이거는 뭐예요? 원인은 한 가지인데 얘가 없어지지 않은 거지. 계속해서 그 병이 감염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고온을 이뤘다라고 하는데, 이거 원인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그 환자가 발생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있다가 또 이렇게 됐다가 또 이렇게 됐다가. 자, 이런 경우는 뭐예요? 환자가 발생이 됐어. 사그러졌어. 또 환자가 발생됐어. 사그러졌어. 그래서 이거는 봉이 여러 개다. 다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그 병이, 얘는 하나의 원인균이 계속해서 오래 지속되는 그래서 얘는 없어졌다가 또 다시 생겼다가 또 다시 생겼다가 이런 거예요. 근데 얘의 특징을 잠깐 보시면 요게 봉이 불규칙해. 하나는 낮고 하나는 높아. 근데 간격은 동일해요. 그래서 간격은 동일하면 얘는 같은 애에 의해서 걸린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건 요겁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 자,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좀 많아졌다가, 그다음에 더 많아졌다가 싹 없어지는 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유행곡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로나 맨 처음 생겼고, 그다음에 더 많이 생겼고, 쭉쭉쭉.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게
호흡기계 감염병의 대표적인 유행 곡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좀 한번 그려봤는데 요걸 책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책은 67쪽입니다. 67쪽에 보시면 유행 곡선 여기다 쓰세요. 아직까지 문제는 안 나왔는데 나올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정의 부분에 보시면 시간을 X축에, 그다음에 신환자를 Y축에, 그래서 제가 그대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봉우리 사이 간격이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간격은 해당 질병의 세대기가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그랬을 거야. 간격이 동일하다라고 했거든요. 요 간격이 세대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세대기는 뭔데요? 세대기는 균을 가장 많이 보낼 때.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혹시 슈퍼 보균자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 사람은 온몸에 막 그 균을 되게 많이 뿌리고 다녀. 요거 이제 세대기라고 하는데 세대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요 간격이 일정합니다.